군인 만나러 왔어요? 아니면 남자 꼬시러 온 거예요? 여군 장교의 싸늘한 목소리가 특수부대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반짝이는 원피스를 입은 정화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 제 조카가 여기서 훈련받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려고 왔는데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런 복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주변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립니다. 요즘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와. 순간 터져나오는 비웃음 속에서 정화의 세상이 무너진다. 조카가 군인인 게 부끄럽겠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든 채 정화가 오열한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골목길, 그곳에 자리한 미용실 정환의 헤어샵에서는 오늘도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준비하는 이정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48,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화려한 색감의 옷을 즐겨 입는 정화는 오늘도 반짝이는 블라우스에 선명한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정화의 표정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자신감이 스며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화가 단골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정화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화야, 너 손이 참 좋구나. 머리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져. 할머니의 말에 정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정화에게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정화는 젊은 시절 화려한 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클럽에서 춤추며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매일 밤이 축제 같았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춤추던 그 순간들이 정화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끼던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추던 그 순간의 짜릿함은 지금도 정화의 가슴 깊은 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정으로 일찍 고향으로 내려와 지금의 미용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화려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 한쪽 벽면에는 조카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스무둘의 건장한 청년이 된 민수는 얼마 전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정화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인 민수, 어린 시절부터 정화가 돌봐온 소중한 조카입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바쁜 일로 자주 집을 비우셨고 자연스럽게 정화가 민수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모두 정화가 함께했습니다. 정화에게 민수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자신이 키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모, 저 군대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특수부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대하기 전날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정화의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민수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도 정화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군대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가 떠나던 날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웃는 얼굴로 배웅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빈 방을 바라보며 민수가 없는 적막함을 견디기 힘들었죠. 민수 군대 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네. 정화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면회 허가가 나면 꼭 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면 민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찜, 달걀말이, 그리고 정화 특제 불고기까지
모두 준비해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화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고 특히 민수를 위한 음식을 만들 때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화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핸드폰으로 민수와 관련된 소식들을 찾아봅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것저것 검색해 봅니다. 우리 민수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도 건강하게만 지내면 다행이야. 정화의 마음에는 조카에 대한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수가 특수부대를 선택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힘든 훈련을 받고 있을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정화는 휴대폰으로 민수 부대 면회 일정을 확인해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면회 가능하다고 나오네. 정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벌써부터 무엇을 입고 갈지, 어떤 반찬을 만들어 갈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면회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민수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화에게는 민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미용실 문을 닫은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역시 이 원피스가 제일 예쁘지. 반짝이는 소재의 원피스를 꺼내들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최고의 모습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정화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화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정화는 자신만의 개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대어보며 정화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민수가 보면 이모가 여전히 예쁘다고 말해줄 거야. 정화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매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정화만의 생활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화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신발장에서 하이힐을 꺼내어 신어봅니다. 이 신발이 제일 잘 어울려. 비록 평택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지만 정화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정화의 패션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화의 밝은 성격과 친절함에 더 주목합니다. 정화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정화는 내일 면회 때 할 화장을 미리 연습해 봅니다. 립스틱은 이 색이 좋겠다. 선명한 빨간색 립스틱을 발라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정화에게 화장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정화만의 스타일이었죠. 민수야, 이모가 토요일에 갈게. 맛있는 거 많이 싸가지고 말이야. 정화가 민수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조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내일은 장을 봐서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어 갈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정화의 머릿속에는 민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날 밤 정화는 설렘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꿈속에서도 민수와 만나는 상상을 하며 행복해합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죠. 내일의 면회가 정화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정화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될지 말입니다. 정화는 단순히 조카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오늘이 민수를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정화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젯밤 설렘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정화는 이미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김치찜을 만들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돼지고기, 그리고 달걀말이를 위한 신선한 달걀들이 냉장고 안에서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군대 음식만 먹다가 이모 손맛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정화는 혼자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김치찜을 끓이는 동안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화는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민수 입맛에 딱 맞겠다. 달걀말이도 정화만의 비법으로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민수가 달걀말이를 먹으며 이모,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민수 얼굴을 떠올리며 정화는 더욱 정성을 들여 요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 특제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양념에 하루 종일 재워둔 소고기를 정화만의 손맛으로 볶아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이 불고기는 민수가 중학생 때부터 특별한 날이면 꼭 해달라고 졸랐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훈련 잘 받으렴. 정화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예쁜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도시락 준비를 마친 정화는 이제 자신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리 골라둔 반짝이는 원피스를 꺼내어 입었습니다. 은색 스팽글이 박힌 이 원피스는 정화가 몇 년 전에 특별한 날을 위해 구입해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 옷이 제일 예쁘네. 정화에게는 중요한 날일수록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장대에 앉은 정화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라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고 아이섀도는 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눈을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시그니처인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민수가 보면 이모가 여전히 젊다고 놀랄 거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화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7cm 굽의 이 신발은 정화의 키를 더욱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서 있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화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완벽해. 전신 거울 앞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정화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화는 민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 도시락과 몇 가지 간식거리를 더 챙겨 넣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들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나는 조카를 만나러 가는 거야. 뭐 잘못된 게 있나? 정화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수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화는 부대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정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반짝이는 원피스가 햇빛에 더욱 빛났고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이자 정화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정문 근처에서 이미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화려한 차림새는 부대 앞이라는 장소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함께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면회를 클럽 가듯이 왔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정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수를 만날 생각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쯧쯧, 창피하지도 않나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정화는 그저 조카를 만나러 온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의와 사랑이 어떤 식으로 오해받게 될지, 그리고 이 하루가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정화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있었을 뿐, 곧 자신을 향해 날아올 차가운 시선들과 모욕적인 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향해 다가가는 정화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지만 운명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서자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대부분은 단정한 옷차림의 소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화의 반짝이는 원피스와 화려한 화장, 그리고 높은 하이힐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받고 있는 시선들을 느꼈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나는 내 조카를 만나러 온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면회 신청서를 받아든 정화는 정성스럽게 민수의 이름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왔다. 마음속으로 조카에게 말하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담당 병사는 정화의 차림새를 한번 훑어본 뒤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병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정화는 단순히 업무적인 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가져온 도시락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치찜, 달걀말이, 불고기까지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거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정화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군대에 면회를 오다니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군인이랑 사귀는 건 아닐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이 정화의 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얘기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표정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면회 허가 나왔습니다. 접수 담당 병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병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민수를 만날 생각에 설레어했습니다. 면회실 입구로 향하는 길에 정화는 더 많은 시선들을 받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인들조차도 정화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않았습니다. 정화의 차림새는 그 누구보다도 돋보였고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시선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을 지키고 있던 여군 장교가 정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장교는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객이시죠? 장교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조카를 만나러 왔어요. 조카요? 여군 장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장으로 면회를 오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장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정화는 당황스러워하며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예쁘게 입고 온 것뿐인데요. 여군 장교는 정화의 대답을 듣고 더욱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쁘게요? 이건 예쁘게 입은 게 아니라 너무 과한 거죠.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군부대입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조카를 만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조카 보러 온 겁니다.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군 장교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조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복장이면 조카가 창피해하지 않을까요? 장교의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화의 밝은 성격과 친절함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정화만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화의 개성이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군인 만나러 왔어요? 아니면 남자 꼬시러 온 거예요? 여군 장교가 더욱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면회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화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조카를 보러 온 겁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군 장교는 정화의 간절함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조카라면 말이에요. 장교가 팔짱을 끼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수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하지만 장교는 사진을 대충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한다는 거죠? 정화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여군 장교의 비웃는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정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한 통 드릴게요. 정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국방부 고위 장교의 아내였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정화의 목소리는 울먹여졌습니다. 나 지금 부대 앞인데 이런 꼴을 당했어. 전화 너머로 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정화는 지금까지 당한 모욕을 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조카를 만나러 왔을 뿐인데 여군 장교가 자신을 남자를 꼬시러 온 사람 취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화야, 움직이지 마. 지금 매형한테 연락할게. 곧 해결될 거야. 언니의 말에 정화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군 장교는 정화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전화 좀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장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민간인이면 민간인답게 하세요. 여군 장교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상황을 구경하려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화는 이런 시선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마치 전시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려하게 입었다고 내가 값싼 사람은 아니야. 정화가 목이 메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신의 개성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군 장교는 여전히 정화를 노려보며 비웃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화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봤던 따뜻한 시선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미용실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의 친근한 인사말들, 정화의 밝은 성격을 좋아해주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복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군 장교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장교의 말에 정화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수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도 민수에 대한 그리움도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가방 안의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치찜과 달걀말이 그리고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가 들어있는 도시락통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정화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면회를 와? 부대 분위기 망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정화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부적절한 사람인 걸까요? 그때 정화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언니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정화야, 조금만 참아. 매형이 지금 가고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언니의 메시지를 보며 정화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매형이 온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모욕이 사라질까요? 여군 장교는 정화가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가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장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화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마지막까지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매형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정화가 간신히 말했지만 여군 장교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정화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화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누군가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들은 차갑기만 했고 여군 장교의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여군 장교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정화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장교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 병사들을 의식한 듯 장교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서 계세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정화는 언니의 메시지를 믿고 버티고 있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군 장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화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제 조카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이제 간청하는 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군 장교는 정화의 간절함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라고 계속 우기시네요. 그런데 조카를 만나러 이런 복장을 하고 와요? 장교가 정화의 반짝이는 원피스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조카 만나러 오는 옷이 아니라 남자 만나러 오는 옷이죠. 장교의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패션 감각과 개성이 이렇게까지 모독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입어요.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정화의 말을 코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스타일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군 장교는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정화를 향해 더욱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를 술집인 줄 아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장교의 목소리는 정문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정화는 마치 전시장의 구경거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카가 군인인 게 부끄럽겠어요. 여군 장교가 던진 마지막 말은 정화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모욕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민수까지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조카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말을 들은 순간 정화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수가 부대에서 놀림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화려한 차림새 때문에 민수가 동료들 사이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화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모욕보다 민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봐. 정화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민수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 얼굴도 못 보고 정화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 섞인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도시락도 민수를 만날 기대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화는 이제 돌아서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화가 우는 모습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화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울면서까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런 수군거림들이 정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군 장교는 정화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야죠. 여기서 소동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가세요. 장교의 말에는 여전히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정화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화는 정말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모욕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수가 부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정화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정화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끈을 다시 매며 정화는 마지막으로 부대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민수가 있을 텐데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미안해. 이모 때문에 내가 창피해질 뻔했구나. 정화는 마음속으로 조카에게 사과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정화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준비를 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정화는 울음을 그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정화야, 절대 움직이지 마. 매영이 지금 도착했어. 1분만 더 기다려. 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이미 포기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정화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굴욕을 견뎌낼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야, 움직이지 마. 곧 도착할 거야.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특수전 사령부 특임 여단장이었습니다. 정화의 친언니 남편, 즉 매영이었습니다. 정화는 매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매영은 정화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정화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정화의 밝은 성격과 개성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화가 젊은 시절 댄서 생활을 할 때도 지금처럼 화려한 옷을 즐겨 입을 때도 매영은 한 번도 정화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화만의 매력이라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매영이 정말 올까? 정화는 반신반의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야. 정화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꼭 보여주리라. 정화의 눈에는 다시 의지가 번졌습니다. 여군 장교는 정화가 전화를 받고 다시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도 안 가세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장교는 정화가 계속 버티는 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무도 안 와요. 장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정화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 정말 포기를 모르네. 누가 온다는 거야?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화는 이 모든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사랑과 매형에 대한 믿음이 정화를 버티게 했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댄서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때, 가족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와 미용실을 차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때, 그리고 민수를 키우며 느꼈던 모성애까지. 정화의 인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며 살아온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조카를 친아들처럼 키우며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문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뭔가 연락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된 것을 정화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건가? 정화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군 장교는 아직도 정화를 노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누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장교는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병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장교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방 안의 도시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치찜과 달걀말이, 그리고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가 아직도 따뜻하게 보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 정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카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이 정화로 하여금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상황이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서 있지? 누구 기다리는 건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화는 더욱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화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매형으로부터였습니다. 정화야, 30초만 더 기다려. 지금 정문 앞이다. 정화는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더욱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매형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군 장교는 정화가 휴대폰을 보며 뭔가 기대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누가 온다고 믿고 계세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장교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검은 차량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일반적인 면회객들이 타고 오는 차와는 분명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형이 오는 건가? 정화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표정들이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군 장교만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매형의 등장으로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화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1분 뒤 부대 정문에 검은 SUV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총 3대의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정문 앞에 정차했습니다. 차량들의 번호판과 깃발을 본 경계 병사들은 즉시 자세를 바로 하며 긴장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일이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가운데 차량에서 내린 이는 바로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장이었습니다. 군복의 수많은 계급장과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등장에 정문 초소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례. 큰 소리와 함께 모든 병사들이 최고의 예의를 표했습니다. 여단장의 위엄 있는 모습에 주변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정화는 매형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와주다니. 정화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매형은 정화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무엇인가 결단을 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군 장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정화가 특임여단장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장교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대장님? 장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단장은 여군 장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처제다. 여단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욕을 당했던 정화가 사실은 특임여단장의 처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병의 가족을 모욕하는 자, 이 부대에 설 자격이 없다. 여단장의 목소리는 정문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군 장교는 완전히 겁에 질린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상황의 반전에 완전히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정화가 사실은 부대의 최고 지휘관과 가족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분이 여단장님 처제셨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장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화를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들, 비웃음, 그리고 면회를 막은 행위들까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내 얼굴 보러 온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됐구나.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매형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아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여단장은 정화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우리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단장의 사과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형, 괜찮아요. 저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온 게 잘못이었나 봐요. 하지만 여단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모욕받을 이유는 없다. 주변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단장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의 차림새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녀를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장교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장교가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매형의 등장으로 인한 안도감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민수를 볼 수 있겠구나. 정화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여단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든 면회객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날의 일은 부대 전체에 큰 교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드디어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과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매형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정화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며칠 뒤 정화는 드디어 조카 민수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수를 기다리며 정화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병사들이 정화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 때문에 받았던 모욕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은 훨씬 더 늠름해져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며 더욱 단단해진 체격과 의연한 표정이 민수를 더욱 멋있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모. 민수가 밝게 웃으며 정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날의 사건이 소문으로 퍼졌고 민수도 자세한 경위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모가 그런 일을.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이모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이모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해서 이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민수의 말에 정화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수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들어봐. 정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그날 배운 게 있어.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는 거거든. 정화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어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의 마음은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저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군 생활해서 절대 이모가 무시당하지 않게 할게요. 민수의 간절한 다짐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돼. 이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야. 정화는 가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찜, 달걀말이, 그리고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가 새벽부터 만들었어. 우리 민수 좋아하는 것들로만 말이야. 정화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군대 음식만 먹다가 이모 손맛 보니까 너무 좋아요. 민수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당한 모욕도, 그날의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겪으면서 이모가 깨달은 게 있거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정화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정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모는 앞으로도 이모다운 모습으로 살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 민수는 이모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그날의 사건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 저도 배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이모처럼 마음 좋은 사람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민수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화와 민수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해. 그리고 기억해. 너는 이모의 자랑이야. 정화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모답게 사세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정화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그 모욕적인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시련을 통해 정화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함을 배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정화 씨, 어디 다녀오세요? 할머니의 인사에 정화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면회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정화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정화 씨는 항상 예쁘게 입으시네요. 그 말에 정화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미용실에서 단골 고객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정화의 말에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당당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앞으로도 자신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두고두고 장병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소중한 교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